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금요일 편은 취중진담이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취중진담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위험한 대한민국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없는 무능과 불신을 드러낸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 왜 그런가 봤더니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훈련이 실전이 아닌 토론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실전 훈련도 보여주기식 훈련이라는 자체평가가 나왔습니다. 대참사를 이야기한 정부의 부실한 재난 대응 훈련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 진담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사회 이슈의 숨은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 진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사회팀장 최경준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입니다. 오늘 녹음실에는 저와 법조팀의 박수희 기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세월호 참사 취재를 위해서 지금 며칠째 전남 진도 팽목항과 그리고 안산 단원고등학교 그리고 합동 분향소 등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할 때 대한민국 호 역시 침몰했다는 그런 자주 섞인 지적이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호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세월호 침몰과 구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무능력, 사회 곳곳에 팽배한 집단적 무력감, 그리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족들의 이 정부에 대한 불신, 이 모든 원인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우리는 꼭 밝혀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 현장을 연결해 현재 상황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사정상 녹음실에 오지 못하고 전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청취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우선 그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최지용 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예. 그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면서 많은 희생자들의 시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습대 희생자 시신이 들어오는 팽목항에는 인상착의 정보가 적혀있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네. 가족분들은 그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읽었던 걸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가족과 비슷한 인상착의가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우시는 모습도 있고요. 시신을 인양받는 과정에서도 오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응급차에 실려가는 모습도 많이 있고요. 행복한 전체에서 울음소리가 끝내지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이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건데요. 자, 그분들은 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 겁니까? 아직 체육관에 머물고 계신 분이 한 200분 정도가 되고요. 네. 확실히 초반보다는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희생자들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서요. 근데 이분들은 아까 팽목항 상황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신원 정보가 적혀 있는 걸 이제 한여름없이 보고 계시고요. 오랫동안 밖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벌써 9일이 지났죠. 네, 9일째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 지금 많이 지쳐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현장에서 이 가족들에게 좀 가장 필요한 것은 좀 뭡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전국에서 물적 지원들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정 물적 지원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역할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좀 보이는데요. 네.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구조 상황이라든가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네.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소통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또 줄어든 만큼 가족당 이제 담당자를 한 명씩 더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부가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서 해결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분들에게 지금 정신적인 치료, 안정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제일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여기서 민간 차원에서 이제 정신 상담, 심리 상담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그럴 경황이 없으신 분들이라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좀 시행하고 권유해서 이분들이 좀 상담도 받으시고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도 이 정확한 정보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 설명 이것을 정부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 필요한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최지용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뉴스의 속사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털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진도 팽목항에서 침몰 사고 첫날부터 현재까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소중한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소중한 기자. 네,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는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사고가 난 16일부터 지금까지 진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네. 자, 현장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좀 변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제게 하시는데요. 네. 현장이 좀 차분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겉으로 보기엔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네, 사고 당일부터 실종자 가족분들을 지켜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네. 여전히 그 슬픔과 분노의 감정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물론 지금은 처음에 비해 이제 좀 체계가 잡혀가지고요. 대표자분들도 조금 정해져서 잡음이 좀 줄어든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여전히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은 처음과 같이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채 배 안에 있을 자식과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취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뭡니까? 사실 평소에 비해 좀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그럼에도 몸이 그렇게 많이 힘든 건 없어요. 네. 가장 힘든 거는 좀 아무래도 심적인 부분, 마음인데요. 그렇겠죠. 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실종자 그리고 사망자 가족들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들의 마음을 물론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취재를 하려면 최대한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분들이 또 지금까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느껴지는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게. 그래서 기사를 쓰다가도 이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도, 그리고 취재를 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요. 네. 슬픔이 밀려와서 좀 가슴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네. 쉽지 않은 취재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장에 있는 가족분들께서 이 언론에 대한 그런 불신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가 좀 뭔가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참 언론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에요. 네. 초반에 이제 나왔던 여러 오보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검증되지 않는 내용들을 이제 기사로 나가는 상황이 이제 계속 좀 반복이 되니까, 예. 진짜 가족분 이제 언론에 대한 반발이 이제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일반적인 취재 현장과 달리 진도 이곳 현장은 나오는 한마디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시겠지만 MBN이라는 종편 프로그램에서 이제 홍아무개 씨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렇죠. 일부 풍문, 일부 취재원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검증하지 않는 채 기사를 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20일에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신속함보다는 정확함, 그리고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고 불확실한 내용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요. 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A 같은 경우에는 21일에 실종자 가족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진도대교 도보 행진이 외부인이 부추겨가지고 벌어진 일이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실종자 네. 가족들이 청와대로 몰려가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가겠다면서 그 새벽에 약 6시간을 걸어가지고 네. 진도대교 앞 2km 앞에서 경찰 앞에게 막힌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외부인이 있었다라고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를 그대로 받아 쓴 그리고 그대로 받아 보도한 언론인데요. 네.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이어서 뭐 얼마 전에 어뷰징 기사로 취중진담에서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땡땡닷컴 등 해서 어뷰징 기사가 나오고 뭐 또 일명 베껴쓰기 기사가 계속해서 생산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마치 진실인 양 또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게 진실인 양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22일자 일면 하단에 예. 그 세월호의 선정적 부정확한 보도를 우리가 자제를 하겠다, 언론의 신뢰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을 일면에 실어놓고 이 채널A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해서 현장에 가짜가 파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외부 세력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그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중한 기자,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진도에서 취재하고 있는 소중한 기자로부터 이 실종자 가족들이 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강민수 기자를 연결해서 진도 팽목항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는 지금 진도 현장에서 그 외신 기자들을 좀 만나봤다고요? 네, 여기 진도는 한국 언론만큼 외신들의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재 진도 팽목항과 실내 체험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 외신 기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중에서도 일본과 미국, 독일의 기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 외신 기자들은 이번 그 침몰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대체적으로 정부 대응과 언론 오보를 비판을 했는데요. 네. 제가 만나본 독일의 유명 주간지인 슈피겔의 베이징 편집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편집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을 했는데요. 예.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나홀로 탈출한 세월호 선장을 두고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 편집장이 향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서프라이즈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한 것은 비판할 수 있지만, 네. 그 선장에 대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선장이 살해났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못하고 네. 했습니다. 네. 다른 뭐 외신 기자들은 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예, 제가 그 인터뷰했던 일본 마이니치 신문 소속 20년의 경력 20년의 기자는 네. 그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라면 먹다가 여론의 묵매를 만든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거기서 식사를 할 수가 있냐. 일본 정부 관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밥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정부 관료가 진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저희들이 보는 뭐 시각이나 외신 기자들이 보는 시각이나 뭐 크게 차이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아, 그래요? 한국 언론들도 모니터를 많이 하나 보네요. 네네. 그리고 미국의 그 CBS 방송사 기자는 네. 공식적인 취재원이 아니면 받아 쓰지 않는 게 취재의 규범인데 저희 한국 언론이 그런 점에서 큰 오보를 했다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계속 뜬 소문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걸 받았으면 오보가 되는데 네. 오보를 위한 보도는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강 기자 얘기 잘 들었고요. 예, 계속 수고해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강 기자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 강 기자가 아까 얘기한 그 독일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선장을 두고 한 말인데 살인과도 같은 행태다라는 발언을 듣고 놀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 이 관련 기사가 나오고 뭐 여론조사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박수도 기자 어떻습니까?
네, 지난 21일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어판과 그 한국 관련 이슈를 다루는 블로그 리얼타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냐를 묻는 기사와 여론조사가 실렸습니다. 네. 그 변희재 씨를 비롯한 몇몇 분들이 이게 일반 블로그 글이다, 뭐 한국 사람이 썼다 이러는데, 블로그라고 하지만 이 리얼타임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한국 관련 이슈를 다루는 특별판 페이지 같은 것이고요. 또 해당 기사는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지사장인 그 알라스테어 게일이라는 기자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이 기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사법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그 선장 등이 살인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외국인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간단한 여론조사 문항이 달렸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영어판 페이지와 한국어판 페이지에서 각각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한 기사가 24일에 실렸는데, 하루 전 23일 오후까지 한국어 응답자 2,600명 가운데 87%가, 그리고 영어 응답자의 경우는 24일 오전 11시 반까지 4,348명 가운데 66%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어판 경우는 그 이유도 물었는데, 부적절하다고 한 사람의 대부분이 정부를 향한 비난을 선장과 승무원에게 돌리려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15%는 선장 등의 재판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했고요. 물론 설문조사 내용이 100% 민심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배경은 그런 것이겠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데 또 불구하고 마치 남에게 이 책임을 미루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처음이 아니죠. 그 지난 21일 날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뭐 공무원의 아니한 그 복지부도 행태에 대해서는 엄단을 내리겠다,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뭐 유언비어도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어디에도 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털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안산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산 단원고와 그 합동 분향소를 취재하고 있는 유성혜 기자 연결됐습니까? 네, 저는 합동 분향소에 나와 있는 유성혜 기자입니다. 네, 분향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23일 오전 9시에 문을 연 안산 올림픽 기념관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24일 오후 5시 기준 28,700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고요. 네. 현재 분향소에는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61명, 교직원 4명 등 총 65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네. 현장에 있다 보니 유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재단에 안치된 단원고 학생 중 한 학생의 경우 영정사진만 있을 뿐 위패에 이름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상조회사 측 설명으로는 유가족 중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계셔서 네. 충격을 받을 것을 걱정한 유족들이 이름을 가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 해당 유족은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여행을 갔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께서는 아직 손자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알고 계시지 못한 상황이겠네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어제와 다르게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교복을 입은 앳된 여학생들은 3-3-5 모여서 헌화를 하고는 울면서 분향소를 나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조문하러 왔다는 한 학생은 분향소 앞에서 저와 만나서 영정사진 속에 있는 얼굴들이 너무 어리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또 한 할머니는 손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했는데요. 보통은 헌화 후에 바로 재단을 떠나는데 할머니는 차마 재단 앞을 떠나지 못하고 이럴 수는 없다. 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다. 원통에서 어떻게 사나 라고 하면서 그 영정사진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합동 분향소의 이 분위기는 굉장히 그 좀 가라앉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거울 것 같습니다. 24일부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날 휴교를 했었죠. 그러면 8일 만에 오늘 그 24일 날 첫 수업을 재개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단원고가 수업을 재개했는데요. 단원고는 일단 3학년이 우선적으로 등교한 뒤에 오는 28일에 1학년을 등교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단원고 앞에서 취재를 하다가 우연히 들은 학생들의 대화가 저는 기억에 많이 남고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그 학생들은 서로 분향소에 갈 거냐 아니면 고대병원에 갈 거냐 하고 서로 묻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단원고 앞에서 그 아이들의 상황이나 수업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학교 측에 따르면 아이들은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선생님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네. 그 희생된 후배들이나 또는 구조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는데 한 학생은 기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요? 뭐라고 네네. 편지를 쓴 건가요? 이에 따르면 이 학생은 원래 꿈이 기자였는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으면서 장래희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을 만큼 힘든 유족들과 또 실종자 가족들에게 기자들이 무리하게 취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네. 그 편지 내용은 그 학교 측 선생님에 의해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모두 다 같이 이제 들었는데요. 네. 이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그 기자들이 모두 조용하게 좀 숙연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 기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제목이 뭐였죠? 예, 대한민국의 직업병에 걸린 기자들에게라는 편지였습니다. 네. 저희들도 기자인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학생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학교에서 상담을 전담했던 그 교육부 소속 그 정문선 학생 건강지원센터장이 브리핑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그 세월호가 원래 바다에 떠 있다가 서서히 침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원고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어른들이 구조를 못한 게 아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운선 센터장 설명으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고 하고요. 또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그 재학생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취재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하교하는데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정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취재를 좀 무리하게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 여기에 놀란 학생들이 좀 정문에 나서다가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는 일도 있었고요. 예. 그 현장에 있는 저도 좀 공포스러울 만큼 셔터 소리가 너무 이제 많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카메라의 셔터 소리. 네네. 네. 그만큼 이제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다행히도 그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오늘 오후에 그 단원고의 정상화와 또 재학생들의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학교 앞의 모습과 또 재학생들을 취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진기자협회 그리고 뭐 지상파 방송들이 24일 오후부터는 이제 학생들의 그 모습을 취재하지 않겠다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습니다. 아까 강민수 기자와 또 그 소중한 기자가 가장 진도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실종자 가족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불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 또한 그 취재를 했던 한 기자로서 그 학생이 쓴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좀 앞으로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이 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다. 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은선 센터장 설명으로는
살아남은 아이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제 단원고 근처에 임시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에게서는 그 분향소로 옮기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사고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다행히도 오는 29일에 공식 합동 분향소가 다른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상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네네. 좀 더 수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자, 유상혜 기자로부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합동 분향소의 이 현장 분위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 유상혜 기자 말대로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국민들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 생존자들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000년 부일외고 수학여행 참사에서 살아남은 김은진 씨가 이 생존자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 처벌이 죄책감이다. 살아있는 사람도 돌봐달라라는 글을 써서 화제가 됐었고요. 오마이뉴스도 김은진 씨의 동의를 얻고 그 전문을 소개했었습니다. 자, 우리 박소희 기자가 바로 그 글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부일외고 수학여행 이게 무슨 사건이었죠? 네, 2000년 7월에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네. 부일외고 수학여행 참사는 당시에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부일외고 1학년 학생들을 태운 버스 4대가 차량 5대와 연쇄 추돌했던 사고였습니다. 네. 이 일로 학생 13명 등 18명이 숨지고 97명이 다치는 등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김은진 씨는 당시에 부일외고 1학년이었는데 그 사고로 정신을 잃었지만 친구들이 없고 그 사고가 난 버스를 빠져나와서 가까스로 무사했다고 합니다. 네, 학생 13명 등 18명이 숨졌다. 네. 좀 엄청난 또 참사였던 걸로 저희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진 씨 본인이 이 지난 14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살아남아 있는 김은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본인이 아니고는 사실 뭐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은진 씨가 이번에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 세월호 생존자들의 이 트라우마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김은진 씨가 글을 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김은진 씨는 당시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자신처럼 살아남은 사람들도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네. 본인 역시 많이 울었고 또 술을 많이 마셔서 위에 천공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사고가 난 7월이면 또 마음이 무겁고요. 그래서 김은진 씨가 강조한 것이 그 생존자와 남은 가족들이 절대 자신을 탓하게 하지 말아달라였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아직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정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고 있을 때부터 그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대한민국이 잘못했다고 꼭 고개 숙여 사과해달라는 말도 남겼고요. 네. 김은진 씨는 사고 후 많은 시간이 흘러도 당사자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무척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도 힘이 되고 싶다면서 개인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생존자들 역시 또 다른 희생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그런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탈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젠 그 슬픔을 좀 잠시 뒤로 하고 오늘 나누려고 했던 본래 주제죠. 이러한 참사의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재를 했었던 선대식 기자는 지금 현재 안산에 있는 고대 안산병원에 나가 있는데요.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대식 기자. 네, 선대식 기자입니다. 네, 그 실종자 수색 작업이 더뎌지고 그리고 또 잡음이 나오면서 이 가족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 24일에도 이 가족들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찾아가서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요. 이 사고 발생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에서 이 바로 그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의 재난 대응이 이 정도로 무력할지 몰랐다. 이게 국민의 평가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이제 안전행정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시 말해 중대본이라고 하죠. 네. 이 중대본이 꾸려지는데요. 예. 이곳이 바로 정부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입니다. 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이번 사고에서 전혀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 그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가장 먼저 인명구조 상황을 파악을 해서 국민에게 좀 알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대본은 이제 사고 발생 직후에 그 368명이 구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네, 그랬지만 1시간 뒤에는 180명이 구조됐다고 정정했죠. 그러니까 무려 200명이라는 숫자가 1시간 사이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탑승자 명단도 지금까지 이제 탑승자 숫자도 지금까지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뭐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중대본,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름은 정말 뭔가 있어 보이지만 이 국민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우선은 가장 큰 게 이제 18일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중대본이 이제 구조대가 세월호 선체에 진입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다들 알다시피 그 당시는 이제 그 하루빨리 구조대가 선체에 진입해서 이제 혹시 모를 생존자를 구했으면 하는 이제 전 국민이 이제 바랄 때였잖아요. 하지만 그 해양경찰청이 중대본 발표를 이제 반박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결국 중대본 발표가 틀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구조대가 세월호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건데요. 그 중대본은 6시간이 지나서야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30초 동안 사과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해경의 브리핑만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정부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포기한 셈인 거죠. 네. 중대본이 그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엉망이라면 네. 훈련을 좀 잘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런데 그럼 훈련을 그동안 안 했다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훈련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매년 4월, 5월에 3일 동안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하는데요. 네. 이름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예. 네, 그 작년에는 이제 407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예. 그때 497회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 올해도 5월 12일부터 3일 동안 열릴 예정인데 모두 684회의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497회 훈련을 했다고요? 네, 작년에요.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대본 운영이라든지 재난 대응에 있어서 이번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안전한국훈련 규모만 보면 네. 재난 대응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데 훈련을 따지고 보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 보면 문서를 주고받는 훈련이 대부분인데요. 문서를 주고받는 훈련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소방방재청에서는 토론 기반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서 재난 대응을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아. 네, 그 작년 이제 497회 훈련 중에 토론 기반 훈련이 무려 402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요. 네. 그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가상 시나리오가 담긴 문서를 각 기관에 내려보내면 예. 각 기관 공무원들은 이제 재난 대응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겁니다. 네. 이제 소방방재청 보고서를 좀 입수를 했는데요. 그 안전한국 훈련에 대해서 형식적, 관성적인 훈련이 실시된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훈련이라고 하면 이제 뭐 밖에 나와서 실제로 뭐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네네. 이리저리 움직이고 아니 뭐 이건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방 훈련도 그렇게 받는 것이고 초등학생들 뭐 다 이렇게 소방 통로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 실제 몸으로 하는 것이고. 네네. 그런데 국가 재난 안전 대책을 위해서 훈련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워크샵, 세미나에서 네. 문서를 가지고 훈련을 했다. 네. 이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안전한국 훈련이라고 하는데 문서 안에서만 안전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셈이겠네요. 토론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497회 훈련 중에서 402회가 세미나였다면 네. 적어도 그러면 한 90회 정도는
훈련한 거 아닙니까? 실전 훈련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97회 중에 이제 95회가 실전 훈련을 의미하는 실행 기반 훈련인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전항공훈련을 주관한 소방방재청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론 기반 훈련으로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실행 기반 훈련은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 영화 촬영을 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라서 실제 재난 대응에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도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토론 기반 훈련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이제 실행 기반 훈련에 대해서는 평가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네.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죠? 지금 더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요. 우선 안전항공 훈련에는 이제 25개 유형별 재난 매뉴얼을 이제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여객선 침몰 사고는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재난 담당 공무원의 이제 교육 문제가 있고요. 예산 장비 지원 문제도 이제 있는데요. 소방방재청이 작년에 공무원과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재난 담당 공무원의 52.5%가 예.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또한 훈련 준비에 필요한 장비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답한 비율도 5.9%에 불과했습니다. 네. 결국 부실한 국가적 재난대응 훈련이 이런 대참사를 야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가 국민 안전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바꿨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결코 대한민국은 현재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방금 선대식 기자가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대식 기자와 함께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녹음실에 나와 있는 박소희 기자, 이번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볼래요? 안타깝다는 말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네. 그 안타까움을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게 듭니다. 특히 이번 사고 희생자의 대부분이 IMF 외환위기 때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학부모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새끼도 지키지 못한 못난 부모다. 자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학부모는 이런 또 얘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나 정도 부모여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내 자식 키우려면 최소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사회는 나 같은 사람은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학부모는 얘기합니다. 다 정리하고 떠나겠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에 갇힌 사람을 단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한 정부에게 우리 국민은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5로 전화 주신 뒤에 내선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탈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4월 넷째 주 방송을 이곳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준,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